요즘 집값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싼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무주택자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1,000만 원으로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꽤나 많이 하락해서 앞으로는 오를 확률이 더 큰 곳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00만 원 모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저는 이런 곳에 투자할 것 같은데 이런 곳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실적으로 서울이나 입지가 좋은 수도권에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나마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으로 가면 이제 소액 투자처가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1,000만 원으로는 조금 힘듭니다. 정말 입지가 좋지 않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이런 곳들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아직은 수도권에서 투자를 하려면 5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하고 정말 소액인 1, 2천만 원밖에 없다면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면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방 중에서도 규모가 큰 광역시급 아파트이면서 거주하기도 괜찮은 곳들은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가 투자금이 얼마 없는데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지방과 수도권 투자의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이 편견은 수도권만 무조건 오르고 지방은 하락한다는 편견인데 이와는 반대로 수도권이 하락할 때 지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하락할 때 지방 광역시 아파트는 상승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처럼 서울이 하락하는데 지방이 상승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란 법은 없지만 지방이 무조건 하락하란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견인 지방은 무조건 하락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이라고 거주하기 좋지 않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주로 생활하신 분들이 갖는 편견인데요. 사실 거주하기는 서울보다는 지방이 더 쾌적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서울에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이지 지방도 광역시급의 도시라면 생활 인프라가 나쁘지 않습니다. 각종 마트라거나 편의시설과 상권도 다 갖춰져 있고 심지어 학원가나 학군이 괜찮은 곳들도 많습니다. 물론 너무 소도시의 구축 아파트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100만 인구수 이상의 광역시급 아파트라면 이런 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편견에 대해서 말해봤는데 첫 번째로 지방은 오르지 않는다는 편견, 두 번째로 지방은 살기 좋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견과는 반대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지방의 아파트와 그 중에서도 살기가 괜찮은 아파트를 찾으면 됩니다. 먼저 살기가 괜찮은 아파트라면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갖춘 아파트입니다. 이 생활 환경에는 먼저 상권이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빨간색 땅이 표시되는데요. 이 부분이 상가 용지가 들어서는 상업지구입니다. 이 상업지구는 보통 주거지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확인할 상가 업종으로는 병원, 학원, 은행, 그리고 각종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몰려있는 상업지역이 있다면 거주 환경이 괜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환경이 좋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숫자를 파악해봐도 좋습니다. 특히 단지 안에서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지 또한 중요한 요소이고요. 생활권 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일정 세수가 되면 들어오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생활권 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있다면 꽤나 생활 환경이 좋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외에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나 산이 있으면 좋습니다. 중년에서 노년의 나이가 되면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과 산을 은근 많이 찾습니다. 이러한 작은 요소도 생활 환경에 도움이 되며 수요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의 생활 환경을 확인했다면 이제 오를 만한 지방의 아파트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 그 자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생각보다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론을 말하자면 가격이 저렴해야 하고 전세가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 기준이 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다른 비슷한 연식, 생활 환경의 아파트와 가격 비교를 해보거나 이전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확인하면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구축 아파트의 가격이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즉 저렴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 광역시급 아파트 기준 투자금 1,000만 원으로는 구축 아파트 위주로 봐야 합니다. 신축이나 준신축은 지방이더라도 투자금이 1억가량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방의 구축 아파트들은 지금 꽤나 많이 저렴해졌는데요. 지방이더라도 신축급 아파트는 현재 반등한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구축의 경우 아직도 바닥의 가격인 상태인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 반등을 하지 못했다면 저렴하다는 뜻이고 그곳에 기회가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구축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동반 하락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중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어서 투자금이 적게 드는 곳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구축 아파트라고 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곳들의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더 하락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는 투자는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거나 그런 시기에 투자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하락한 곳은 크게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더 하락하면 역전세가 발생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전세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 매수한다면 추후 오른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돈을 회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둘 다 하락한 곳, 그리고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비슷해서 투자금이 적게 드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1,000만 원을 가진 무주택자라면 저는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오를 만한 지방 아파트를 찾는 두 번째 포인트는 입주 물량입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은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사서 적어질 때 매도하는 것입니다. 입주 물량의 경우 향후 2, 3년간의 계획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입주하기까지 공사 기간이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매도하는 시점, 혹은 가격이 상승할 만한 시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가격 또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가가 더 영향을 받는데 이미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아파트를 샀다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즉 앞으로 2, 3년 뒤까지의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 입주 물량이 적어지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 더 상승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매도할 때 입주 물량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내가 투자할 때의 입주 물량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투자할 때는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야 하는데 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주 물량입니다. 내가 매수할 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을 거고 그 말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저렴하게 사서 입주 물량이 적어질 때 비싸게 판다. 이 간단한 원리가 지방 아파트에 투자하는 원칙입니다. 결국 돈의 원리에 따라서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지금처럼 지방 침체장에서는 그 어떤 건설사도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사비 대비해서 분양가를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집을 짓지 않으면 공급은 다시 줄어들게 되고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건설사에서는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대비 분양 수입을 계산해보면 또다시 돈이 되거든요. 이런 사이클이 지방에서는 반복되는데 지금 이 시기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를 만한 아파트를 찾는 세 번째 포인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제가 1,000만 원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는 지방의 구축 아파트에 기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그냥 구축 아파트를 사면 안 됩니다. 구축 중에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받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과거 택지지구 형식으로 개발된 아파트 중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서 노후화된 아파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이나 안전진단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왕 구축 아파트를 산다면 이 특별법에 적용받는 곳에 사는 게 좋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해당 아파트의 평균 대지 지분이라거나 용적률도 상세히 봐야 하고 실제로 특별법이 해당 지역에 추진이 될 수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추후 지방 투자 바람이 불면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래 침체장일 때는 호재가 묻히고 상승장에는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꼭 실현이 되지 않더라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되는 아파트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제로 선도지구가 되고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를 고른다면 더더욱 좋겠죠. 특히 지금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나왔음에도 지방의 아파트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나마 분당이나 평촌, 일산과 같은 일기 신도시만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 지방은 거의 언급조차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사이클은 돌고 돕니다. 지방 아파트 중에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고 실제로 재건축을 할 만한 대지지분을 가진 아파트는 추후 다시 상승장이 오면 사업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관심이 전혀 없지만 다시 크게 오르는 날도 올 거고요. 만약 1,000만 원밖에 없는 무주택자라면 지방의 구축 아파트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평생 무주택자로 살다가 나중에 서울 아파트를 사야지라고 생각하면 영영 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꼭 자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경험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미리 아파트를 사보고 세입자를 받아보고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를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경험해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격도 오르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세 가지 포인트에 맞는 곳을 산다면 더는 하락하기 힘든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지방 아파트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생활 여건이 괜찮은 곳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첫 번째로 저렴해진 가격, 그리고 전세가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입주 물량이 감소할 곳의 아파트, 세 번째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포함되는 곳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